안녕하십니까, 이진건TV입니다. 논평 시작하겠습니다.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25일 별세하셨죠. 뭐 이 이야기는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충분히 들으셨을 거고, 제가 오늘 이제 드리고 싶은 거는 공술의 공수거, 이 이야기입니다. 이분이 생전에 집무실로 썼던 그 승지원 벽에 그 공술의 공수거 휘호가 걸려 있다는 것 아닙니까? 근데 그것은 이분의 선대죠. 이병철 삼성 창업주가 생전에 썼던 휘호 작품이라고 합니다. 근데 이병철 창업주는 공술의 공수거란 말을 얼마나 좋아했던지 평생에 179점의 휘호 작품을 남겼답니다. 공술의 공수거라는, 좀 별일이죠.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이병철, 이건희 회장이 그것을 쓰고 그것을 좋아하고 그것을 교훈으로 삼았다. 근데 이 공술의 공수라는 건 우리가 흔히 이제 쓰는 말입니다. 늘 사람들은 뭐 인생 별거 있어?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데 뭐 이런데, 이게 출처는요, 두산백과에 보니까 불교에서 온 말인데, 불교의 의식집인 성문의범의 영가법문에 수록된 그런 구절에서 이런 표현이 보인다,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. 그 불교의 가르침이라면 무엇에든 집착하지 말라, 뭐 이런 뜻인 것 같기도 한데요. 어쨌든 이걸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부자의 상징, 부자의 대명사였던 그 부자가 이걸 교훈으로 삼았다는 게 참 아주 의외죠. 이해될 것도 같고 안 될 것도 같고. 그런데 어쨌든 그랬답니다. 그런데 이 빈손 이야기하니까 알렉산더 생각이 나는데요. 알렉산더가 정말 엄청난 대정복자죠. 당시에 그때 사람들이 알았던 세계, 그 거의 전 판도를 정복한 겁니다. 20살 때부터 시작해서 33살 될 때까지. 근데 마지막에는 인도까지 다다랐는데 거기서 이제 열병이 돌고 말이죠. 그 다음에 군사들은 너무 긴 그 원정길에 지쳐가지고 이제 어쩔 수 없이 회군하게 돼가지고 바빌론까지 되돌아갔는데, 거기서 알렉산더가 33살의 나이로 죽습니다. 근데 죽기 전에 그 부하들에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. 내 관에 양쪽에 구멍을 뚫어서 내 두 손을 내놓으라고. 그건 말이죠. 우리가 이제 추측하자면 세계를 정복한 알렉산더도 갈 때는 이렇다,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교훈 삼으라고 뭐 했다, 이 추측할 수는 있겠는데, 사실은 알렉산더가 이런 말을 했는지 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. 출전을 못 찾아가지고. 다만 전해져 오는 이야기를 들었을 뿐이죠. 그렇거나 어쨌거나, 이 사람이 살아가는 일생이라는 게 사실 그렇습니다. 올 때 아무것도 손에 쥐고 오지 않았듯이 갈 때도 아무것도 손에 쥐고 가지 않죠. 근데 이제 이걸 이병철, 이건희 두 부자가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건 제 나름대로 짐작컨대 이런 겁니다. 그러니까 뭐 인생 별거 있냐 이렇게 살자는 게 아니고, 우리가 갈 때는 빈손으로 가지만은 빈손으로 갔다 빈손으로 가는 그 과정에서 우리는 무엇을 얼마나 이루어서 국가와 국민에게 또 세상 사람들에게 기여를 할 것이냐, 항상 이걸 겸손하게 생각하자, 그 말이겠죠.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기업을 경영해가지고 기업을 키우고, 그 다음에 많은 이익을 내고 많은 사람을 고용하고, 또 이 회사의 이름을 빛내게 해서 국민들에게 자부심도 주고 긍지도 심어주고, 국가 재정에 기여를 하고 국민들의 삶의 증진에 기여를 하고 삶의 그 질을 증진시키는 데 기여도 하고, 그걸 책임으로 하고 평생의 사명감으로 알고 살았던 게 아닌가, 이런 생각이 듭니다. 갈 때는 빈손으로 가는 거죠. 왜? 여기다 다 놔두고 여기 다 끼치고 가는 것 아닙니까? 기여하고. 이런 삶을 살기도 정말 어렵죠. 쉽게 뭐 회장이 되고 쉽게 기업을 성공시키는 게 아니라는 거 여러분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?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 보면요, 정말 부자에 대해서 너무 박합니다. 항상 대비되는 게, 부자를 악으로 두면 선으로 대비되는 게 이제 이 말은 가난한 사람들이죠. 세계 역사상 가장 가난한 사람의 대표는 누굽니까? 디오게네스죠. 디오게네스. 견유학파, 무슨 키니코스 학파의 대표 디오게네스인데, 이 본래 이 디오게네스 이 사람은 너무나 이 금욕주의자여서 통 속에서 평생 살았다는 거 아닙니까? 통 속에서 옷도 최소한의 1,000만 걸치고, 필요 없으니까. 왜냐하면 잘 아는 사람한테 오두막 하나 지어달라고 그랬더니 거절당했어요. 그러다가. 그러니까 알아서 이래가지고 이 술통,
그 속에서 평생을 산 겁니다. 근데 어느 때 알렉산더가 찾아와가지고 내가 알렉산더인데 내가 뭐 해줄 거 없어? 이랬더니 디오게네스가 있어. 뭐냐면 지금 햇빛을 가리고 있거든 당신이. 그 옆으로 약간만 비켜놔. 이랬다는 것 아닙니까? 그 정도로 이 뭐 아주 금욕을 이거 그야말로 생활한 거죠. 최소한으로만 산 겁니다. 이 금욕주의자들 키니코스 학파 이걸 처음 창시한 사람은 안티스테네스 소크라테스의 제자였는데요. 하긴 뭐 소크라테스가 제자가 따로 있는 게 아니죠. 자기는 스승으로 자처해 본 적 없고 제자라고 말해 본 적도 없고 항상 서로 대화하는 상대였는데 이 안티스테네스가 그 사람도 그렇습니다. 금욕을 실천한 사람이죠. 그러니까 뭐 내가 벗지 않아도 될 만큼 입고 있으면 됐지. 밖에 나가면 말이지 나는 어쨌든 필요한 만큼 먹을 것도 있고 마실 것도 있고 입을 것도 있어. 밖에 나가면 뭐 부자 그 사람들 나보다 오히려 밖에 보니까 더 떨대. 집에 들어오면 따뜻한데 내가 뭐 옷이 무슨 필요가 있어 뭐 이렇게 말할 정도였는데 그보다 더한 사람이 또 있습니다. 소크라테스. 이 사람은 평생 외투 한 벌로 살았답니다. 외투. 안에 물론 속옷 같은 게 없죠. 신발도 없고. 길거리에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상점에 물건이 많거든요. 아, 나한테 필요 없는 물건이 정말 많기도 하구나 이러고 감탄하고 다녔다는 것 아닙니까? 그 사람들은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박수 치죠. 훌륭하다고. 가난을 몸소 실천했다고 그러면서 부자 이렇게 이야기 나오면 부자는 그냥 아주 악으로 몰아붙이는 거죠. 그 다음에 대한민국의 정권 이것을 장악하고 있는 사람들 문재인 대통령을 필두로 해서 그 많은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? 이 사람들이 맨날 이야기하는 걸 보면 적폐청산 이런 거 외치는 것도 보면 그 사람들 생각은 이거예요. 항상 큰 것은 악이고 작은 것은 선이다. 많은 것은 악이고 적은 것은 선이다. 큰 기업은 악이고 중소기업은 선이다. 기업가는 악이고 노동자는 선이다. 이런 식이에요. 물론 그 사람들 그걸 실천하지는 않죠. 그런데 그렇게 합니다. 그래서 삼성은요. 삼성의 이건희 회장도 그랬고 지금 이재용 부회장도 그렇지만 끝없이 지금 핍박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? 그럼 국민들이 알아줍니까? 전혀 안 알아주죠. 이렇게 되니까 참 저렇게 큰 성공을 이루고도 굉장히 외롭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. 근데 이 현 정권을 장악하고 말이죠. 권세를 마음껏 휘두른 사람들. 그 사람들은 그러면 청빈합니까? 깨끗한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? 보니까 모르죠. 그 사람들은 적어도 제가 생각할 때는 돈 자랑해서는 안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적폐청산한다고 기치를 내걸고 왔던 사람들이라면 스스로 말이죠. 돈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되죠. 그런데 어떻습니까? 이 사람들이 재산가가 많아요. 문재인 대통령도 상당히 돈이 많잖아요. 장하성 지금 주중국 대사입니까? 이 사람 청와대 문재인 정부 첫 정책실장 했죠. 분노하라 이렇게 젊은이들을 선동했던 사람 아닙니까? 책을 써가지고 부자들에게 분노하라. 가진 자에게 분노하라. 근데 이 사람의 재산이요. 100몇십억이라네요. 청와대에서 1년 반 재직하는 동안 재산이 11억 원이 더 늘었다는 사람 아닙니까? 이 사람이. 그 말썽 많은 조국 전 법무장관. 이 사람도 전에 신고했던 재산 규모가 뭐 50몇 억이라는 거죠. 그 돈 가지고 뭐 하려고 그렇게 돈에 집착을 했는지 그걸 모르겠어요. 뭐 조국 전 장관 무슨 펀드에 투자하고 뭐하고 그렇게 돈 벌어서 뭐 하려고 그랬습니까? 가난한 사람 주려고요? 장하성 주중국 대사 기업할 것도 아니면서 괜히 그런 재산을 그렇게 탐하는 이유가 뭔지. 그러면서도 입만 열면 적폐청산 이랬습니까? 디오게네스는 이제 그렇게 이 가난을 실천했지만 또 다른 또 유형의 사람도 있습니다. 같은 시대에 소크라테스 제자로서 아리스티포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. 이 사람은 소크라테스에게도 배웠지만은 이 소피스트들한테서 배웠거든요. 교유가 넓었다 이 말이죠. 그런데 이 소크라테스가 가장 싫어했던 사람이 소피스트 아닙니까? 지식을 돈 받고 판다고 해서. 그런데 이 아리스티포스는 수업료 받았습니다. 다만 이제 프로타고라스보다는 20분의 1 정도밖에 안 받았죠. 근데 사람들이 아니 수업료를 왜 받아? 이랬더니 아니 그 사람들이 돈을 어떻게 써야 되는 건지를 내가 가르쳐 주는 거야. 그러니까 이 학문을 위해서 배움을 위해서 돈 쓰는 게 이거는 보람 있게 쓰는 거라는 걸 가르쳐 줬다 이 말 아니겠습니까? 그런데
디오게네스하고도 서로가 안 좋았어요. 어느 날 디오게네스가 이제 이 푸성기를 싣고 있다 보니까 아리스티포스가 지나가거든요. 그러니까 디오게네스가 한 말 합니다. 자네 말이야, 이렇게 푸성기의 맛을 일찍 알았더라면 그 권문세가에 그런 식으로 고개 뒤밀고 들락거리고 그러진 않아도 됐을 텐데. 이러니까 아리스티포스가 씩 웃으면서 하는 말이에요. 에이, 자네가 말이지 일찍이 사람 간의 교제 이 방법을 알았더라면 거기 앉아서 그 푸성기나 싣고 있지 않아서 됐을 텐데 이러고 지나갔다는 겁니다. 그 생각이 다른 거죠. 아리스티포스는 돈을 뭐 밝히거나 그런 것도 아니었습니다. 사치나 향락을 아주 거기 집착했던 것도 아니고 빠져들었던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돈을 싫어했던 것도 아니고 사치, 향락, 기회가 있으면 했고요. 누렸고 이런 사람이었습니다. 그러니까 말하자면 뭐 불교에서 말하는 무해행을 했다고 할까요? 아무 거칠 것 없죠. 그 옛날에 보면 고승들은 뭐 술도 마시고 뭐 어쩌고 했다는 거나 마찬가지로 여하튼 이 사람도 어디에 집착을 안 하니까 집착을 안 하니까 있으면 먹고 없으면 안 먹고 돈도 있으면 쓰고 없으면 그만이고 이런 그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. 그런데 이제 그 시칠리아의 시라쿠사의 그 왕국이 있었거든요. 거기 디오니소스 왕의 궁정에서도 한동안 머물렀는데 그 대신 중에 시모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. 어느 날 아리스티포스 이 사람을 이제 초청을 했는데 자기 집에 갔더니 대리석을 바닥을 깐 그 복도를 탁 안내해가지고 가면서 자기 집 자랑을 하는 거예요. 아리스티포스가 가만 보다가 그 사람 주인의 얼굴에 침을 탁 뱉었어요. 그런데 주인이 화가 나가지고 막 불같이 화를 내면서 그러니까 미안하다고 아무리 둘러봐요 침 뱉을 데가 없어서 그랬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죠. 그러니까 당신 얼굴이 그 중에서 그나마 침 뱉을 만한 지저분한 데는 당신 얼굴밖에 없어 이 말이랑 마찬가지인데 그런 식으로도 살았다는데 우리가 이 돈에 대해서라든지 이런데 너무 그렇게 뭐 그 청빈 이걸 주장해가지고 특히 오늘날 시대 너무 청빈을 주장할 것도 아니잖아요. 내가 내 노력으로 해가지고 먹고 살고 사회에 이제 부담을 안 주는 이것도 국민의 도리입니다. 말하자면. 그러니까 돈 싫어, 돈 그거 밝히지 마. 그다음 특히 자기들은 실천도 전혀 안 하면서 남한테 그렇게 요구할 건 아니죠. 열심히 돈을 벌어서 여러분의 삶을 스스로 잘 가꾸어 가세요. 이렇게 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? 그 다음에 더 여유가 생기면 사회를 위해 기여하세요. 가난한 사람들 위해서 기부하세요.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는 건데 자기들은 잘났다고 말이지 겉으로는 좋은 말만 다 하고 뒤로 돌아보면 그런 식으로 돈 모으기에 혈안이 돼 있고 그래 그 법을 어겨놓고는 나중에 그거 아니다고 이렇게 빡빡 우게 되고 모함 받았다고 우게 되고 이래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? 그 현 정부 사람들요 얼마나 이 회장 여기 대해서도 인색하게 하냐면 한번 보십시오. 들어보십시오. 당일날 초상 당일날 민주당이 공식적으로 그 브리핑을 이런 식으로 합니다. 그의 말대로 삼성은 초일류 기업을 표방했지만 이를 위한 과정은 때때로 초법적이었습니다. 경영권 세습을 위한 일감 몰아주기와 부당한 내부 거래, 정경유착과 문호조 경영 등 그가 남긴 부정적 유산들은 이제 우리 사회가 청산해야 할 시대적 과제가 되었습니다. 하필이면 초상 당일날 이런 말을 하고 있어서 되겠습니까? 요 말 바로 앞 부분에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. 그의 인생은 파란만장한 영욕의 삶이었다. 영욕이란 게 뭡니까? 영예와 치욕이란 말이죠. 아니 이건희 회장이 무슨 그런 치욕적인 삶을 살았습니까? 네? 어디 이렇게 아무리 예의가 좀 부족하다기로 나면 초상 당일날 이렇게 이야기할 건 아니죠. 우리 사회와 우리 국가와 또 우리 국민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이건희 회장한테 그 경영력에 그 높은 경영력에 얼마나 큰 신세를 졌는지 이건 왜 생각 안 합니까? 이런 정도 협량한 마음을 가지고 그런 아주 속 좁은 그런 행태를 버리지 못하고 갖고 있으면서 이 나라를 경영해요? 참 실망스럽습니다. 민주당. 부끄럽지도 않습니까? 그 다음에 이런 말을 하기 전에 먼저 실천을 하세요. 거기 명년들 보십시오. 거기 불명예스러운 사람들, 부끄러운 사람들, 창피한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? 그 사람들 다 놔두고 국가에 대해서 이렇게 귀한 사람을 대해서 꼭 바로 당일날 그날도 비판을 못해서 그렇게 안달이 납니까? 예. 우리가요 정말 한 시대 같은 나라에서 같은 국민 되어서 살면서 너무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. 얼마나 그 민주당 사람들은 선을 실천하면서 사는지 모르지만은요 그게 곰곰이 생각해보고
깊이 성찰해서 그게 아니라고 생각되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그렇게 비난하지 마십시오. 예,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